디즈니 첫날은 생각보다 훨씬 정신없었습니다. 기린 보면서 시작했는데 아이스크림 3개 사고 멘붕 오고 아바타 줄에서는 결국 가족들이 찢어지고 디즈니 호텔로 우버이츠까지 시켰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바구니 하나 완성해 볼게요. 셔틀버스 타고 애니멀 킹덤 가는 날입니다. 대망의 디즈니 월드 첫날인데요.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은 킬리만자로 사파리입니다. 라이트닝 레인으로 제일 처음 예약했고요. 처음엔 그냥 동물 구경하는 버스 정도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타보면 진짜 무슨 아프리카 사파리 구경하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출발하면 갑자기 길이 울퉁불퉁해지고 주변 풍경도 디즈니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 보호구역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동물들이 엄청 가까워요. 기린이 차 바로 옆까지 오기도 하고 코뿔소가 길 한가운데 누워있기도 하고 얼룩말들이 때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 안에 갇힌 동물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겠지만 시야에는 경계가 거의 안 보여서 진짜 사파리 투어처럼 느껴집니다. 사파리 차량 자체도 재밌어요. 차가 꽤 흔들립니다. 저희는 제일 뒷좌석이었는데요. 정말 아프리카 빛 포장 도로를 달리는 느낌처럼 덜컹덜컹 움직이는데 그게 오히려 몰입감을 만들어줘요. 가이드도 계속 동물 설명을 해주는데 단순히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서식 습성이나 보호 이야기들도 같이 해줘서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이 사파리는 동물 위치가 계속 바뀌고 시간대 따라 활동성도 달라져서 아침이나 저녁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2-3번 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 스릴 있는 것도 아닌데 차 흔들리는 소리, 멀리 보이는 초원,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들 때문에 아프리카 여행 온 느낌 들었습니다. 애니멀 킹덤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가장 잘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사파리 보고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고릴라 폴즈 익스플로레이션 트레일 조금 걸었어요. 5월인데도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유니버셜 갔을 때는 오히려 흐려서 놀이공원 돌아다니기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주토피아에 갔는데요. 2025년 11월 7일날 오픈했고요. 주디 홉스, 닉 와일드가 등장하는 4D 극장쇼입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 좌측으로 가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영상 퀄리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놀이기구는 아니고 10분 정도로 짧아요. 한번 보기엔 괜찮습니다. 라이트레인 멀티를 사서 갔었고요. 2개 쓰고 나니 벌써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물려주자 싶어서 3개를 샀는데 디즈니 물가에 허탈한 웃음만 납니다. 3개에 얼만 줄 아세요? 19.99달러. 거의 3만 원 돈이에요. 다음은 대망의 판도라 구역입니다. 아바타가 애니멀 킹덤의 원탑이고 라이트레인 멀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약해둔 나비 리버 저니 타러 왔고요. 이건 아바타 세상을 보트 타고 구경하는 거고요. 약간 느낌은 판도라 정글 야간 크루즈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나비 샤먼이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움직임도 엄청 자연스럽고 야 역시 디즈니다 싶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다시 숙소로 향합니다. 너무 덥고 지쳐서 쉬었다 나오려고요. 타겟에서 미리 장을 봐뒀고요. 놀랍게도 디즈니 리조트로 배달이 가능합니다. 벨 데스크에서 냉장 보관도 해줘서 엄청 편해요. 우버이츠로 아이들 먹을 만한 음식도 배달시켜 놓고 시간 맞춰 다시 숙소로 돌아갔어요. 저희 숙소는 애니멀 킹덤 롯지 키다니였는데요. 방 발코니에서 기린, 얼룩말, 영양 이런 거 볼 수 있어가지고 팬층이 좀 두꺼운 곳입니다. 디즈니 월드 리조트 중에서도 좀 디럭스 등급이고요. 디즈니 베케이션 클럽 계열 빌라 리조트입니다. 자매 리조트인 잠보하우스 바로 옆이고요. 2 리조트끼리는 셔틀을 타야 할 정도로 되게 넓습니다. 전체 컨셉은 아프리카 롯지의 사파리 보호구역이고요. 가족형 빌라 느낌으로 4일에 한번 청소해줍니다. 장기 숙박에는 편리해요. 그리고 사바나 뷰가 강점이고요. 어떤 웅장한 호텔 느낌, 디즈니 감성을 원하시면 잠보로 정하시고 저희는 사바나 뷰 때문에 키다니로 정했고요. 발코니 밖은 그냥 동물 서식지예요. 여러 가지 동물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장점은 2층에 세탁실이 투숙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좋고요. 주방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나 토스트 등이 있어서 되게 편리해요. 하지만 단점은 구조가 너무 깁니다. 저희 방은 로비에서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거의 한 10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명이 어두운 편이고요. 우드톤과 아프리카 음악으로 사파리 느낌을 줍니다. 사바나 뷰가 제일 큰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는데 모노레일이나 스카이라이너는 없고 대부분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매직 킹덤이나 앱콧은 조금 먼 편이에요. 동물 좋아하고 조용한 디즈니 원하시면 추천드리고요. 이동 효율이 최우선이거나 매직 킹덤, 앱콧 위주 일정이라면 조금 애매한 숙소입니다. 사바나 뷰로 하시고 로비 좀 가까이 이렇게 하면 아주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다시 셔틀 타고 공원으로 향합니다. 디즈니 리조트에는 디즈니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애들이 좋아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익스페디션 에베레스트입니다. 라이트닝 레인으로 예약해뒀고요. 멀티는 3개를 해두고 하나 쓰면 다시 하나 열리는 구조입니다.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구역별로 전략적으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이동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익스페디션 에베레스트는 애니멀 킹덤에서 스릴 담당 1등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탐험하던 열차가 전설의 설인 예티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디즈니답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롤러코스터예요. 열차가 정상까지 올라간 뒤 갑자기 선로가 끊겨 있고 그 다음엔 뒤로 달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스릴 있습니다. 그래봐야 디즈니는 유니버셜의 스릴을 따라가진 못하고요. 가족적인 분위기라 어린애도 탈 수 있어요. 디즈니는 타고 나면 좋은 게 갤러리에 사진이 뜹니다. 크루즈에서는 사진들이 엄청 비쌌는데요. 놀이기구 타는 사진들은 무료로 받아갈 수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다음은 칼리 리버 래피드인데요. 젖습니다. 근데 조금 젖어요. 유니버셜 두들리두는 아예 홀딱 젖는데 여긴 그냥 조금 튀는 정도예요. 저희는 비옷을 입고 탔는데 마지막에 이제 도착했다 싶어가지고 딱 벗었는데 위에서 누가 물을 쏴가지고 좀 젖기는 했어요. 재밌습니다. 파인딩 니모는 누가 추천해서 좀 쉬러 갔는데요. 상영 시간은 25분 정도고요. 배우가 니모 인형을 직접 조정하면서 연기합니다. 퀄리티는 좋은 편인데 전 생각보단 좀 지루했어요. 꼭 찾아가서 보자까지는 아니고 쉬려고 들어갔는데 기대 이상이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라이언킹과 시간이 겹쳐서 고민했다가 이걸로 봤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아바타인데요. 라이트닝 레인 멀티로는 살 수가 없고 얘는 싱글로 따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얼리 엔트리로 이용을 하시거나 아예 늦은 시간에 이용하길 추천드려요. 저희 니모 보고 나서 마침 대기가 15분으로 엄청 줄어든 타이밍이 있어서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둘째가 발이 느린 거죠. 가족이 둘둘 찢어진 거예요. 보통 가족 일행이 앞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먼저 가게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가 절대 안 된다. 걔네를 뒤로 오게 해라. 해가지고 저희 결국 따로 탔지 뭡니까. 아바타는 3D 모션 시뮬레이터 비행 체험인데 그냥 화면 보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날아가는 느낌 듭니다. 이건 꼭 타세요. 저희 다시 아시아구역의 예티 식당에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곳은 히말라야 탐험가의 집 컨셉인데요. 오렌지 치킨이 가장 유명하고 애니멀 킹덤에서도 상위권 식당입니다. 양이 제법 많아요. 가격이 싸진 않은데 그래도 디즈니가 양으로 섭섭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키즈 메뉴 사과는 진짜 맛이 없습니다. 밥 먹고 트리에서 가족 사진 찍고 나왔어요. 오늘은 바구니를 뜨면서 애니멀 킹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운영 시간은 확인이 필수입니다. 애니멀 킹덤만 다른 공원과는 달리 일찍 열고 일찍 닫습니다. 8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얼리 엔트리는 7시 반부터라서 저희는 그냥 포기를 했었고요. 가끔 디즈니 투숙객에 한해서 늦게까지 하기도 해요. 어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바타 플라이트 오브 더 패시지를 최우선으로 두세요. 아바타가 애니멀 킹덤 원탑이고요. 얼리 엔트리를 이용하시거나 라이트닝 레인 싱글 패스를 구매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사파리는 오전을 추천해요. 킬리만자로 사파리는 동물들이 오전에 더 활발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능하면 오전 탑승을 추천드리고요. 플라이트 말고 추천 어트랙션으로는 익스페디션 에베레스트, 나비 리버 저니, 킬리만자로 사파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외로 좋았던 것은 고릴라 펄즈 익스플로레이션 트레일 산책이 괜찮았고요. 주토피아 새로 생겼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쇼도 하나 이상 관람하시길 권장드려요.
페스티벌 오브 더 라이언 킹이나 파인딩 니모 둘 중에 시간 맞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더운 날 휴식 겸 해서 되게 좋습니다. 7번째, 라이트닝 레인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시간대는 금방 마감되고 특히 아바타, 플라이트 오브 더 패시지, 사파리, 에베레스트 관련 계획은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바타는 싱글만 가능해요. 8번째, 앱과 보조 배터리는 필수입니다. 공식 앱 하나로 대기 시간도 확인하고 라이트닝 레인도 예약해야 되고 모바일 주문도 되고 지도도 볼 수 있고 포토패스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꽤 닳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챙기시길 바래요. 9번째, 디즈니 리조트는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인스트라카트, 타겟 등 주문이 가능해요. 특히 물, 과자, 아침거리 이런 거 사두면 여행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판도라 야경을 다들 추천하던데요. 근데 7시에 문 닫는데 봄, 여름에는 8시 반쯤 해가 지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긴 한데 늦게까지 하는 날에 가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해가 안 져가지고 못 봤지만 다들 추천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디즈니월드 4개 파크 중 애니멀 킹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